안녕하세요, 해공부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뭐 네카오 입장에서는 그나마라도 좀 양호하게 버텨주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버텨주는 것이 그냥 오늘로 그치고 뭐 월요일 날 반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급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재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하루하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오늘도 하락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증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미국 주식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왜냐면 미국 증시에서 지금 급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네,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오늘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먼저 네이버 카카오 일단 상황 좀 먼저 볼게요. 오늘 브리핑 내용 드렸던 부분들은요, 주식시장이 일단 하락이 뭐 언제쯤 멈출 수 있겠느냐, 실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바로 뭐냐면 트럼프가 결국은 당선되는 그 흐름들이, 기대와 우려가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 둘은 어때요? 차트로 보면 둘은 올라가는 거죠. 달러 인덱스 보면,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네, 보고 계시죠? 네, 요렇게 확인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10월달 이후부터 추세가 돌아가기 시작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강세가 나타난 겁니다. 네, 강달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요, 반대로 차트는 올라가지만 우리의 가치는 반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네, 가치는 많이 하락하고 있구나. 이거 거의 미쳤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1원 요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500원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아직 뭐 온전히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맞춰가지고 외국계 세력들은요, 환율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환 해지를 잘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외국계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환율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가 아주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해외 시장에 대비해서 한국 기초 체력이 그만큼 지금 약해져 있는 고리예요.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면 정치적이라도 좀 탄탄하면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라도 무슨 일이 급박하게 벌어지면 대응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지금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혹여나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대응이 가능하느냐, 그게 시스템화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나라, 우리가 꼭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저 카카오 네이버만 놓고 보더라도 수장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각기 그 대표들이 잘해서 시스템화가 돼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기 대표들을 왜 앉혀놓는 겁니까? 그렇죠? 그 밑에 부장들이고 과장들이고 뭐 왜 앉혀놓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여기 대장이 뭐 잠시 어디 가든 뭐 구속이 되든 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큰 틀에서는 기업이 이렇게 안정화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뭔 문제가 생기고 대통령이 좀 바보 같은 대통령이 앉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오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걸러서 네,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 큰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대장은 누구예요? 물론 우리 저 여성분들이 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뭐 남자가 대장은 아니잖아요. 네, 여성분이 아내분들이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성분들이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장이 있으면 그 보좌해주는 보좌진 그쵸? 네 남자면 옆에 아내분 또 여자분이면 옆에 또 남편분이 보좌해주면서 그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 이것 자체도 역시나 한 나라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나? 그게 아니에요. 투자자분들 한 개인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도 제가 화가는 아니니까 대충 이해하세요. 한 개인도 머릿속에 그쵸? 머릿속에서 내가 딱 전략적으로 짜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언제 해야지? 내가 아파트는 언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나는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이 돈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저축이나 때려야 되겠다. 나는 투자에 자신 없다. 뭐 아니면 나는 아직 젊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한 2, 30년 이상 열심히 일할 나는 여력이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그럼 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개개인이 어때요? 네. 한 나라의 주인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 그 철학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 소우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멀리 돌아왔는데 자, 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이 안 좋게 약간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이 조금 안 좋을 때 하필이면 이 대형 악재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한 나라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막 찬 공기가 불어오는 거지. 하필이면 미국 증시가 또 고점에서 막 내려오고 있고 하필이면 또 미국도 예산안과 관련돼 있는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또 협상 부분들이 또 난항을 겪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일단은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취임식이 1월 20일인데 1월 20일까지는 대략 지금 약 한 달간의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넉넉 잡아 그러니까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한 달간의 시간 동안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거 셧다운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을 옥죄겠죠. 예. 험악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해줄 거야? 그럼 셧다운으로 갈 거야. 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미국도 정상은 아니네요. 그렇죠? 미국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정상은 아닌가 봐요. 이건 그쵸? 꼭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됐던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요. 막말로 트럼프 입장에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 치킨 게임 형식으로 네 아니면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빨 빠지는 호랑이 이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경쟁 구도로 가버리면 누가 당연히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셧다운으로 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사례를 좀 들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과거에 트럼프가 그럼 이런 이력이 있느냐라고 봐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셧다운 최장 기간 했었던 기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트럼프였어요. 35일간. 앞서서 제가 한 달간 기간 남았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35일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당시인데 요게 또 공교롭게도 날짜가 또 비슷해요. 2018년도 12월 22일부터 2019년도 1월 25일까지. 와, 이거 미쳤다. 거의 날짜가 공교롭게도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거진 똑같다고 봐야죠, 뭐. 그쵸? 시기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57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죠. 연방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 자금이 결국은 고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방 공무원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급 휴직 상태로 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셧다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 손실은 뭐 110억 달러 정도 되지 않느냐, 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이제 추산한 규모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주가 지수에 크게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걱정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투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지금 울상지을 게 아니라 우리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에게는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절반가량 매도를 의견들을 미리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비중 태워가지고 막 물타기 할 때도 아니다. 주가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그쵸? 이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증시가 좋아진다면 네이버가 먼저 뛰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증시가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네이버를 안 살 이유는 없죠. 카카오를 안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오히려 네이버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추격 매수해도 된다. 저는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지수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카카오 네이버를 추격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 때리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그 미국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때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자,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요, 연방정부 미국의 그러니까 이 셧다운 사례들은 조기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쵸? 이런 노이즈들은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지금 뭐 역사상 35일간 우리 트럼프가 한 적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악재가 터졌을 때 미국 증시도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벌써 이미 조정이 요렇게 계속 그림상으로는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 추세 뚝 꺾이면 이거 분명히 저항력이 많이 걸리겠죠.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불확실성이 요건데, 요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어쨌든 만약에 나스닥이 많이 밀려 내려가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다면 결국은 카카오나 네이버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니까. 그럼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기적으로 그게 뭐
3일 만에 해결이 될지 5일 만에 해결이 될지 또는 한 달 만에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결될 거니까 그 시기를 보고 기회로 보셔야 된다. 그것은 뭐 물론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주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분명히 기회가 많이 찾아올 텐데 네이버 주주분들, 카카오 주주분들도 꼭 기회를 그때 포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로의 찬스가 또 될 겁니다. 네, 2025년도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요 부분들도 중요한 기회가 될 거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발발하는 상황들이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게 발발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오히려 노이즈는 결국은 해결될 거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기회 찬스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손실이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우리가 차후에 조정 나왔을 때 좀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상황들이에요. 카카오는 뭐 예상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조정이 좀 나와 있고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요거 상대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도 어제 영상에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종목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물타기 또 신규 매수 대응 전략들 함께 나가시면 되겠고요.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네카우에만 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에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죠? 우리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잘 만들었듯이 항상 순환매를 잘 따라다니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 네카우에 너무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몰빵하시면 나중에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소외될 수 있으니까 꼭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